청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건축과장 김윤환.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수입니다. 건축과에 제가 공통질문 4건을 자료 요청드렸는데 전부 해당이 없다고 자료 보내주셨네요. 4건 해당 없는 거 맞으시죠? 예, 그러면은 요청드린 자료는 그렇고 제가 건축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서 한두 건만 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3페이지입니다. 여기 맨 먼저 건축물 관리를 통한 시설물 안전 제고를 해주신다고 업무 보고에 넣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 물론 개인의 축사라든지 주택도 성면에 대해서 아직 철거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공공기관에도 아직도 성면이 철거가 되지 않고 인체에 매우 해로운 성면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서 이 성면 철거하는 작업을 한 해에 다 되기 어렵다면은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해서 성면 철거를 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도 해야 되고 실과에서 건축과에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이라 그러면 읍면사무소는 지금 거의 다 철거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읍면이라든지 보건소, 보건진료소, 또 마을회관, 그밖에 노인회관 이렇게 다집합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제조사를 통해서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성면이 있다 그러면은 철거하는데 좀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 스레이트 성면 조사라든가 처리는 개인 위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지만은 올 중으로 공공기관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해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서 1년에 다 하긴 어려울 거예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공공기관만이라도 또 개인에 대한 것도 매년 일부씩 하고 있죠. 예.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빨리 관심을 가지고 인체에 해로운 거니까 오래 둘수록 인간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그 성면에 대해서 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네. 두 번째 그 다음 장 4쪽인데 건축 인허가 관련돼 가지고 물론 뭐 인허가 부서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처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특히 건축 민원이 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그 건축 민원을 처리를 하려면은 건축 사무소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건축 그 뭐라 그러나요? 건축 기사라 그러나요? 건축 사무소에서 이렇게 그 도장 날인을 해줘 가지고 네.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지연이 되고 또 그 건축 사무소하고 이 행정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좀 어떤 면에서 잘 안 되는 면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민원인들이 이 건축 사무소에다가 민원을 맡기면은 뭐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뭐 1, 2년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그 건축 사무소 예산군에 몇 개나 있어요? 지금 1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우리 건축 사무소하고 우리 행정하고 이렇게 가끔 그 좀 회의 같은 거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 단체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공식적인 그 모임은 없고요. 예. 그 많게는 1년에 상반기 또 저 하반기에서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재작년까지 저희들이 그 연찬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량 사무실, 설계 사무실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연찬회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기로 좀 했었는데 한 번 하고 지금 뒤로 조금 뭐 코로나 발생하고 뭐 하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최근에는 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측량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건축 그 사무소하고 행정하고 또 이렇게 민원 처리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그 가교 역할을 그 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여기 행정적인 절차 바뀐 거에 대한 사전에 이렇게 서로 소통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자주는 못 하더라도 상하반기 아니면은 분기마다라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그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좀 이렇게 민원 사항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심한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한예 의원입니다. 요구자료 26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총 27가구를 대상으로 약 1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으로 고령자 가구의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를 향상을 위해 목적을 지닌 그런 생활 밀착 기업 지원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7개소 연간 약 4,200만 원으로 한정된 사업 규모는 전체 고령 가구 대비해서 수혜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사업 대상을 확대하거나 군비 추가 편성 등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실질적으로 좀 넓힐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저희들이 그 해마다 그 국비를 배정을 받는 게 네. 그 한 가구당 700만 원 정도를 감안해서 네. 그 6가구를 이제 배정받아서 4,200만 원 정도의 그 예산을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 좀 남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면 좀 잔액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6가구를 추진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한 7가구 정도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그 정산하고 도에 보고할 때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요구를 하는데
이제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도비와 군비가 이제 매칭 비율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국비를 일단 많이 요구를 해야 되고요. 또 만약 국비를 이 이상 안 주면 저희 순수 군비로 더 추가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저희들이 해마다 국비를 좀 최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로 계속 요청하든지 또 아니면은 수요 조사를 더 해서 필요할 경우에 또 군비를 추가로 부담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현재 사업은 신청자 중심 선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정보 접근이 좀 어렵다든가 고립 가구라든가 독거노인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를 위한 현장 발굴을 체계를 좀 넓히면서 읍면과의 그 협업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도 어떤 신청 시기라든가 그 계기를 놓치게 돼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이 다 대상자가 선정이 난 후에 그런 민원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메모를 해놨다가 해당 읍면에 다음 연도에 신청할 때 먼저 고지를 좀 해주고 또 사업 신청 시에 또 구분들을 또 확인하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간담회라든가 회의할 때 이런 진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또 각별히 신경 쓰고 이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이 늦어지거나 신청을 했는데도 이제 신청 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안 될 때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사업 주요 내용은 이제 도배장판, 화장실 보일러, 창호 교체 등 노후주택의 시설 개보수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예. 실제로는 개보수 항목 이제 선정 시 사전 수요 조사할 때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생활 패턴에 대상자들이 각자가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개보수를 한다 해도 각자가 필요한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 패턴에 맞는 맞춤형 설계라든가 그런 걸 적용시켜서 좀 하고 있는지.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불분명한 것 같아요. 네. 아직. 네. 그래서 고령자는 일반 세대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행의 안전, 시야 확보, 냉난방 효율, 또 응급 대응 가능성 등을 좀 특화된 주거 환경 요소가 요구되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앞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지침이나 설계 기준이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안 된다면 앞으로 할 이런 거를 좀 더 보충해 나갈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들이 대상자가 선정이 될 때 네. 사업 내용은 네. 주택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또 이제 창호라든지 네. 또 이런 열 등이라든지 그런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요구 사항을 다 맞추기가 금액상 힘든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6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금액이 한 1,000만 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또 우선순위로 좀 하게 된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액이 600만 원, 7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금액이 개인적으로 개인 공사를 맡기게 되면 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관에서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재경비 비율이 한 1.3배에서 1.4배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효율을 좀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또 예산 문제가 또 수반이 되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복지 기업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또 주민들 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이제 자료를 볼 때는
4,200만 원이라는 사업 4,200만 원이라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수요자들에 맞춰서 이렇게 처마 보수라든가 뭐 같은 화장실이라도 이제 평수에 따라서 틀리니까 가격 차이는 이렇게 많이 나겠죠. 네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한 거는 고령자이신 분들의 이제 가정을 이제 개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데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시다든가 이 화장실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라면 대부분 그런 가정에서 또 이렇게 원하셔서 신청을 하실 것 같아서 그 작은 거지만 화장실 갈 때 안전바 정도 이런 거가 빠질 수가 있어요. 예, 이제 뭐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이제 해드리긴 하지만 그런 거가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작은 거지만 그분들에겐 꼭 필요한 것 때문에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보면은 읍면에 지금 다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읍면 중에서 응봉이나 봉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빠져 있어요. 올해 지금 신청한 것만 봐도 신암 같은 경우는 세 곳이나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앞에 지금 22년도 거부터 봤을 때 응봉하고 봉산 두 개면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혹여라도 여기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정보를 좀 받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그 사업이 뭐 4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지금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네. 또 뭐 취약계층 개조 사업, 네. 또 농촌 주택 개조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런 걸 좀 부분을 좀 활당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상태를 봐서 집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 노후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해드릴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안전 위주로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해가지고 그 화장실 갈 때 안전바라든가 이 경사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장애인으로 좀 등록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그 이런 사업에서도 고령자 주택에서도 장애인 등록은 안 됐다 하더라도 집 상황을 봐서 또 그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가 또 안전 유무를 판단해서 어떤 뭐 도배보다 그런 안전이 더 우선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종료 후에 수혜자의 그 생활 만족도 이제 개선이라든지 그 전후 변화에 대한 그런 체감 정도 아니면 추가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하는 사후 모니터링 및 효과 분석 절차가 좀 아직 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고령자 주거 지원 그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수요 기반 설계 절차 도입을 좀 건의드리고 고령 친화형 그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거, 성과 기반 예산 편성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그런 어떤 개선 계획이 또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뭐 평가라든가 뭐 그런 부분은 또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그런 어떤 그 만족도 조사라든가 다른 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게 그 더 충실히 이행되고 그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령자들의 그 주거 환경의 삶의 그 질과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다 확대된 예산과 조금 더 촘촘한 그 현장 중심 행정으로 어르신분들이 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고령자 그 주거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정책 대상 특성을 고려한 그런 어떤 설계 및 추진 체계 또 성과 관리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좀 체계적으로 강화돼서 유관 부서와의 연계할 수 있는 거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좀 적극
나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심한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한내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으로 지방보증금 관련 현황과 건축과 소관,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먼저 지방보증금 관련입니다. 우리 지방보증금 관련 자료를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증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증금 관리기준지 19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행 전액 사유는 무엇인지, 처리는 잘 했는지 이렇게 점검하고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네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보조금으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료를 보면은 2022년도부터 2024년 매년 그 군비로만 5억 원씩 예산 편성되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2022년도, 24년도. 특히 거기 발생 사유를 보면은, 반납 사유를 보면은 사업 포기단지 이렇게 집행이 불가능한 사례가 반복되는데, 이 반복적인 불이익 발생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원인 분석이나 개선 방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공동주택 보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20세대 이상 2억 5천, 20세대 미만 2억 5천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한 60세대 정도에서 45세대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잔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여기 설명은 그 사업 포기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공사를 하다가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만약에 6천만 원이 이제 정산해서 잔액이 남았고 4천만 원을 포기해서 6천만 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추가 선정을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시기가 연말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그 보조금 잔액이 발생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그 연말이 가기 전에 그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선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독려하다가도 입주민들은 사업을 끝낼 것이다 해놓고선 12월 초 11월 말에 가서 사업을 다른 데도 못 주게끔,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게끔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올해부터 지금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두르고 있고 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이게 매년 같은 금액으로 5억씩 사업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 그럼 이거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에 그런 미집행이 나왔으면은 다음 연도는 좀 집행 예산을 좀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22년도, 24년도 그냥 조금씩 남잖아요. 예. 그러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 한 군데가 아니고 지금 5억이죠. 이게 몇 개 사업장이에요? 지금 22년도에는 64개 사업장이고요. 네네. 23년도에는 43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39개 사업장이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지방보조금 사업의 예산은 민간과 행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집행되는 만큼 이게 반복 불용은 우리 예산성 신뢰 차원에서도 좀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장기 방치 건축물 관리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 자료를 보니까 총 8건이 있네요, 저희들이. 네네. 예. 근데 일부는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05년부터 2007년부터 공사가 중진 채 방치되는 공사도 있고 뭐 개인 사업도 있고, 있는데 특히 신례원
이곳의 아파트는 잘 아시죠? 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신례원 그 이곳의 아파트는 신례원 예산읍 창소리 5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업 규모는 그 4개 동에 총 15층 35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0월 25일에 중단이 됐는데 공정률은 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또 정도건설에서 그걸 인수를 해서 계속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뭐 경기 그 불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고, 그동안에 그 저희들이 국토부 공무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그냥 재개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임대 아파트를 하기 위한 그 규모가 이제 또 평수가 크다 보니까 또 그것도 무산된 상태에 있고, 또 그쪽 그 충방 그쪽 사업과 연계를 하면서 같이 좀 그 풀어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도 그걸 공감하면서도 선뜻 그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현재까지는 그냥 장기적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현행 건축 법령상은 뭐 공사 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고 또 공사 중단 사유로 행정처분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제조도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지만 이게 장기 방치로 해서 우리 신례원 뭐 도시 미관상도 그렇지만 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아주 우리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에 뭐 행정조치라든가 이거 실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앞으로 대체적으로 이 대체 활용 방안이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그 도에서 그쪽 지역 펀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개발을 하면서 같이 그 포함해서 하는 거로 돼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것도 좀 미진한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도 이 길가 빨리 안전 점검은 뭐 전번에 해서 뭐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들었죠. 예예. 예. 근데 이 또 착공이 뭐 금방 되는 것 같이 주민들은 알고 있다 안 되니까 많은 실망을 갖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이 장기 방치 건축물 도시 미관과 주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특히 그 10년 이상 방치된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적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 공주택에 대한 좀 마련해가지고 하는 시절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저도 2번씩 가봤거든요. 현장 나서 가봤는데 아직도 미집행되니까 이게 상당히 염려가 돼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건축과에서 좀 다시 한번 신경 써가지고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 자료 준비를 하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료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 2건이 있는데 먼저 한 건 5개 광고협회에 위탁된 5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및 5개 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에 위탁한 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0으로 명시되게 된 사유가 뭐예요? 예, 그 일본의 그 영어로 돼 있는 그 수탁 기관은 충청남도 5개 광고 협회입니다. 그래서 5개 광고 협회에서 충청남도 5개 광고 협회가 있고 충청남도 5개 광고 협회 예산군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5개 광고 협회는 협약을 체결하지만은 그 안전교육을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 대행하는 거에 대해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군에서 비용을 대지 않고 그 교육 받는 그 피교육자가 그 교육비를 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으로 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점검 결과 적정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0으로 돼 있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인데 전부 다 기각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 자료 주신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2월 명시 4구 2월 사업에서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및 예산군 경관심의 등 절차 지연, 실무협의 및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절차 지연, 주민설명회 및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절차 지연은 2023년, 2024년과 같은 절차 지연이 되어 있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유가 뭐죠? 저희들이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들이 그 공무사업으로 해서 그 선정된 사업인데요. 그 충청남도에 그 충남 공공디자인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디자인 사업을 할 경우에 1차적으로 공공디자인 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그 컨설팅을 반영을 해서 또 그 공공 그 심의를 또 도에다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컨설팅을 해서 10명의 의원들이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반영을 해서 기본 설계를 해서 심의를 도에다 올리면 그 10명의 심사위원이 와서 그 심의를 해주면 빨리 통과가 되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대부분이 또 다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전문가들의 그 주관성이 크다 보니까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심의를 2차, 3차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지연돼서 올해도 저희들이 도에 가서 건의를 한 게 이겁니다. 처음부터 컨설팅하고 심의를 할 경우에 한 의원들이 의원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쭉 가야 일률적인 그 컨설팅하고 심의가 되지, 컨설팅 할 때와 심의할 때와 의원이 틀리면 심의할 때마다 지연되고 자꾸 보완사항이 나온다. 그러다 보면 사업은 사업대로 지연되고 설계는 설계대로 매번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최종적으로 5월 달에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 이월되고 명시 이월되고 사고 이월된 사유가 보통 그 행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컨설팅이라든가 심의 단계에서 시간 한 1년 이상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5월달 심의할 때 또 경관 디자인 팀에 건의를 해서 그 컨설팅을 한번 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가든지 또 심의를 했던 분들이 또 같이 끝까지 그 책임제 비슷하게 해서 마무리를 줘줘야 일반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반복적인 지연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또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는 디자인 관련 사업 관련만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절대 공개 보조기라든가 행정 절차 이행이 좀 늘어진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공기 산정이라든가 사업 추진을 조속히 연초에 시작을 해서 또 사업이 예산이 반영되는 바로 즉시 시작을 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게 않게 한다든가 또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2월 사업이 많이 유월돼 있는데 2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드리며 추진사항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 성면 스레트 계획대로가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은 빈집 철거 정비 54동 스레이트 71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공동주택도 있네요 위에. 그런데 이제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또 방수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할 것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빈집 주거 환경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그 마을에다 다니다 보면은 빈집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집 정비 사업도 점차적으로 좀 빈집 사업 그 환경 쪽에서 아주 그 납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빈집 주거 그러한 사업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스레이트는 이 각 마을에서 신청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읍면에 신청하죠? 예. 읍면에 신청하면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뭐 4개 마을에서 뭐 많게는 1건, 2건, 3건까지 이렇게 그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는데 이 선정이 돼도 이 그 자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있고 또 포기하는 농가는 이게 1년인가 2년 정도 지나야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죠. 그 법은 아닌데요. 네. 그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여건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안전에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임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장이 간략하게 빈집 철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 빈집 철거 물론 신청자에 비해서 철거 대상자가 많은 줄 사료됩니다. 지금 철거한 가구당 지금 지원 금액이 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죠? 예. 그 전에는 300이었는데 이제 200을 더 상향 조정해서 500을 해주는데 예.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500이면 다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좀 자부담이 조금 약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이제 그 주택의 그 건축 철거에 대해서 이제 차이는 예. 있겠지만 예.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뭐 본 위원장도 한 몇 집은 철거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집들이에요. 형편이 어렵지 않고 본인이 땅을 갖고 있으면서 그 땅 위에 철거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보조를 안 받을 사람도 사실 보조를 해주니까 좋죠. 그래서 그런 돈을 좀 절약하면 좋은데 절약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정작 철거를 받아야 될 어려운 집들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다시 그 철거를 못하고 그냥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 과에서 좀 건축 철거 업자한테 좀 형평성을 보아가지고 좀 미관상도 그렇지만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법령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서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아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다 제가. 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조례, 경관조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그리고 범죄방지 디자인에 관한 조례, 빈주정 비밀 활용에 관한 조례, 5개 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주거복지 지원 조례, 그리고 끝으로 주택 임차인 보호 및 법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나와 있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 한 것이더라도 계획에 대해서는 좀 수립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고 그 재산 관리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 재산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타부사하고 마찬가지로 좀 그 2001년도에 구매하신 뭐 복사기라든지 이런 거는 뭐 현행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좀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 있습니다. 3건 중에 18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취득한 중유재산 현황에서는 3년 동안에 이 건축관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됐네요. 네네. 예, 확인됐고 그 19페이지 공공기관 위탁 대행 현황에서 최근 2년간에 우리 건축관은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한 건씩 있었는데 이게 그 LH에다가 이렇게 위탁 대행하는 건가요? 예, LH와 협약을 해서 예. 그 LH에서 우리 그 대상되는 대상자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LH와 예산을 그 협약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 그 LH에서 그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3년도는 8억, 24년도는 7억 5천, 25년도 이렇게 6억이 됐는데 이거 줄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줄게 된 이유는? 이게 예산이 그 LH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예. 국토부에서 예산을 선정을 할 때 LH에다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를 물어봅니다. 예. 물어봐서 선정이 된 후에 국비를 일괄적으로 아니면 그 차등적으로 배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LH가 23년도인가 감사를 받으면서 예. LH에서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익 사업을 못 하고 그 LH 자체에서도 공기업이지만은 예. 그 마이너스가 난다. 그래서 이 보조해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좀 줄여라는 게 이제 감사 결과거든요. 그래서 LH에서는 사실 이런 그 6억짜리, 5억짜리 사업을 해야 사실 그 인력 낭비밖에 안 되는 상황인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어요. 표도 안 나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점차 지금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줄게 되면 예. 그 우리 요 혜택 받는 분들이 뭐 문제가 없는지. 아무래도 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774세대거든요. 774세대. 예. 그래서 2023년도에는 98가구를 했고 예. 작년에는 92가구를 했고 예. 올해는 75가구를 좀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줄 경우에는 예. 우리 아까 심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저소득층 그 주거환경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군비를 좀 확충을 해서 그 같이 지원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데 또 이번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또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모니터링 하셔갖고 예. 또 더 늘려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선제적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좀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면 좀 선제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에서는 우리 건축가는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네, 예. 이렇게 자료하셨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에서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12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가 삽교 간판 개선 사업이 있어요. 네, 예. 여기 이제 5억 4,400인데 네, 예. 이것은 우리 군비입니까? 어떻게 뭐 자부담 국비 군비 5대 5입니다. 국비 5, 예, 예. 군비 5. 예, 예. 이것은 공모를 해서 하는 건가요? 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간판 정비 뭐 시범 사업이라든가 예, 뭐 예.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예, 예. 제가 아마 22년도인가 3년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점포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간판 정비를 해서 했는데 뭐 한 달 있다가 문을 닫아요. 예. 그러면 업을 하는 사람 문을 닫으면 폐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간판을 못 쓰잖아요. 또 다른 사람 들으면. 근데 다른 사람 들으면 이게 LED 조명을 해갖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간판 정비라고 해서 했는데 LED로 않고 일반 뭐 간판으로 또 다시 들어온 사람이 설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업체하고 할 때 어떤 뭐 확약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요. 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정비하는 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뭐 폐업이 된다거나 뭐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에 대한 거는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 해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해고 나서 이제 이게 쉽게 따라서 간판 정비를 하면서 거리에 좀 정비를 하면서 깔끔하게 하는 건데 이제 해놓고 나서 뭐 2달이 됐든 3달이 됐든 뭐 1년이 됐든 폐업을 해요. 그럼 그 점포가 다시 바뀌어. 그럼 간판이 또 바뀌어버려. 그러면 처음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받겠지만 그 다음에 들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거지만 또 정비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비, 군비잖아요. 도비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떤 뭐랄까 조례라든가 어떤 무엇은 좀 해갖고 정리를 해야지. 그냥 군비만 소모되고 그 다음에는 미관상 안 좋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한지 뭐 1년 이내에 뭐 폐업을 하게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자진 철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2개월 안에 뭐 사정에서 폐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준 뭐 보조금을 뭐 반납한다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행안부 사업이거든요. 이게 행안부하고 같이 지침이 또 뭐 너무 과도한지 또 그렇게 지금 현재처럼 운영될 수밖에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 사업 추진 시에는 의원님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정비 사업을 했는데 어차피 군비 이거 우리 세금 아닙니까? 예? 근데 뭐 2달 있다, 1달 있다 폐업하고 해버리면 그거 간판 또 떼어서 또 하려면 들은 사람은 또 그것도 처치곤란이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뭐 조례에 담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안부하고 아마 행안부에도 이런 뭐가 있을 거예요. 그냥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좀 찾으셔갖고 한번 다음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금 의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본 의원의 질문은 공통이 2건, 소관이 1건인데요. 공통이 21쪽부터요. 각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를 요청했는데 회의록 작성 시 이 부분에 항상 그 위촉직 회의 수당 같은 경우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그 부분하고 또 남녀 비율 있죠.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여성 비율 뭐 지금은 60%로 변경했습니다. 예, 그리고 회의록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서면 회의를 하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서면도 회의를 개최하면 회의 결과 보고서 그거를 또 비치 회의록 관해서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조금 의원회 중에서 이 부분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제 허가 건축 이런 부분이 좀 어떤 때는 복잡한 그 이해관계도 이제 있을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면 심의를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생각하는데 또 의원의 성격에 따라서도 서면으로 가능성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만약에 이해관계 이런 회의를 하다가 좀 복잡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의원의 역할이 좀 저해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염려 때문에 사전에 여러 질문을 해봤었어요. 전화상으로도 그랬더니 지금 현재 잘 그 보완체 같은 경우로 해서 대비하고 있고 계속 지속할 거라고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민원 접수 건이거든요. 민원 접수 건에서는 제가 이제 쭉 처리 내용을 봤어요. 근데 건수가 지금 82건이면은 엄청나는 건수예요. 지금 보니까 시설직 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건설과라든가 건축과 같은 경우는 민원 처리를 하시는 부분에서 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수반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본 의원이 혼자 생각할 때는 TF팀을 한다고 하면은 팀을 하나 구성이 돼서 한다면은 뭐 직원분이 2-3분씩 이렇게 늘어나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임기제 전문직이 하잖아요. 사실 건축직과 토목직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또 보수가 적은 뒤로 올라오고도 않잖아요. 큰 회사로 가지. 그래서 이런 것 좀 한번 연구 좀 해주십사 해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제 소관에서는 30쪽에 관내 빈집 현황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민원 그 관내 빈집을 파악을 여기 숫자를 보니까 총 제출된 부분이 24년도에 실태조사 결과에서 총 그 679동의 추정 빈집 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72% 정도에서 해당하는 491동 그 빈집 확인되었는데요. 이게 또 세부적으로 아랫부분을 보니까 등급별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1등급은 즉시 거주 또는 활용 가능, 2등급 안전조치나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 가능, 3등급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 필요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도 쉽게 즉시 빈집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사유 토지 그 주택 사유되는 주인한테 해서 이게 이제 그동안도 이렇게 즉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처리한 게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그 1등급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그 주선을 해서 들어간 건 없고요. 네. 그 상담이 와가지고 그 정보를 주어서 네. 그 당사자들끼리 그 협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겁니다. 그 즉시 입주나 거주 활용이 가능한 집은 네. 지금 언제든지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는 집이거든요. 네. 그런 집들은 비어만 있지 외지에 나가 있는 형제나 자매들이 1년에 한 번 또 수시로 와서 그 왔다 갔다 쉬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많기 때문에 예, 예.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른 임대를 하거나 활용한다는 건 좀 옳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그 빈집 정비를 해서 그 귀농귀촌하는 분들한테 그 연계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한 5집 정도 제가 기술센터 우리 연계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나면 지날수록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그 체류용 쉼터라든가 그 농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농지법을 해제시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활용을 하려고 하지 이 빈집이라든가 그런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오히려 자꾸 적어진다.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두 번째 2등급 안전조치나 개보수 거주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네. 이 부분은 1등급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거로 보고서 이런 집은 이제 오래됐으면은 전기라든가 뭐 이렇게 좀 노후돼 갖고 이렇게 빈집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개보수 같은 거 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산에 이제 시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제가 가끔 이제 그 관련되는 부서한테 체류형 숙박 시설 이런 거를 잠만 자고 갈 수 있는 거 또 밖에서 이제 그 시장에서 사다가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읍내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빈집들 있어요. 그리고 그 집 주인들은 노인 양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쪽 방 하나만 사용하고 자손들하고 상의해서 하면은 그런 것도 좋겠다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빈집 활용해서는 2등급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써가지고 그 토지 주택 사유자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부분 좀 있으면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조사의 건수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2025년도 5월 1일부로 그 행정안전부하고 농림식품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합동으로 그 빈집 통합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빈집 지금 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빈집 그 활용 문제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24년도에 빈집 실태 조사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 올해 그 빈집 그 정비 활용 계획을 지금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따르면은 저 1등급에 대한 활용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 주변 상황을 따져서 1등급에 대한 활용 방안, 또 2등급의 활용 방안, 그 3등 활용 방안들이 이제 올 연말이면 구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2등급 같은 경우 기본적인 그 안전 조치라든가 개보수를 실시를 해서 그 활용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이 개발 그 저 활용 종합 정비 계획에 담아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아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빈집들이 많으면 미관상 또 이제 그 안전 문제, 범죄 발생 이런 등등 부정적인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참고를 이제 빈집 창고 같은 것도 있을 때에 그런 거를 이제 실태조사 창고까지는 실태가 안 돼 있나요? 빈집 좀 창고까지는 어렵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대부분의 창고가 이제 그 주택이냐 부속 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례원 그 이제 청방 지역의 뒤쪽에 거기도 아직도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기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12개 읍면 121곳 단지에 대해서 14억 5천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네. 본 위원장도 민원도 많이 받고 저 역시도 지금 뭐 아파트에서 지금 주거하고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많은 그런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좀 충당금이 많이 거출이 되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보편적으로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당금을 걷어도 사실 실질적으로 그 큰 많지 들어가는 그 노후 시설에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새 건물은 새 건물대로 또 건축하고 나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뭐 그 자금을 요청할 때 우리 뭐 제시하는 금액들 다 맞춰줄 수는 없죠, 그죠? 뭐 과장님도 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야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저 제시하는 그 주택 관리 소장님 내지는 그 관리소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 뭐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시하는 경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자기 그 주관적이고 자기 그 입장에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조금 그 말씀하신 대로 대형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뭐 장기 추선 충당금도 많이 있고 저 세대수도 많다 보니까 보수를 할 경우에 자기 개인 부담률이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조금 그 단지수가 적은데 뭐 한 40세대, 50세대 되는 쪽에 지원금을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요구 사항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데는 인원수가 많고 모아놓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줘도 그 사업을 할 수 있지만은 조금 어려운 단지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어렵기 때문에 그 돈을 좀 많이 좀 지원해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합리적인 또 이 제시일 수도 있는데 또 많은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도 그 반대입니다. 500세대에 있는 데에서 3천만 원을 지원을 받고 40세대에 있는 데에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으면 40세대에 1,000만 원 지원 받는 그 단지가 개별로 따지면 더 큰 금액이 되거든요. 또 그렇게 또 상충되는 또 의견을 또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저 여러 시군에서도 지금 요 지원되어 있는 금액 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건축직들 그 워크숍에서도 저 같이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돈을 조금 그 지원되는 기준을 좀 더 올려서 해주면 좋은데 또 그렇게 올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다 보니 또 군비를 더 추가로 태워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가구 수가 적은 곳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요. 예, 맞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건물은 오래돼서 노후화가 되어 있고 또 고칠 곳을 많다 보니까 보증을 신청할 때에는 숫자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비례를 할 수는 없는데 그 신청자 입장에서는 고칠 곳을 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시는 금액을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께서도 뭐 이게 정해진 금액은 아니겠지만은 앞으로 2026년도라도 뭐 앞으로 뭐 2026년도만이 아니고 좀 저소득층의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좀 보조금을 좀 상향 조정을 하더라도 해서 다 충족은 안 되지만 좀 거기에 좀 미완된 부분을 좀 보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그 어려운 그 단지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법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있다가 보면은 꼭 많이 있다라기보다는 뭐 거기에 준오는 대로 다 좀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것도 우리 부서에서도 안타까움을 같이 아마 공유할 거라 생각됩니다. 뭐 단지 우리 보조 사업이라는 것은 외관 개선만이 아닌
주거 환경의 질적 균형을 실현하는 공공사업임을 우리 부서에도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노화된 그런 그 공동주택에 기거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미흡하지 않게 좀 선처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입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24년도 9월 10일 날 그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채택을 했어요. 그 내용 아시죠? 네. 그 이후에 정부라든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그 뭐 도라든가 대응 방안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특별 지금 이게 공동주택 보조 사업은 군비로만 충당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건축 그 세미나나 워크숍에 갔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사업보다도 이제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도 지원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건 이제 건의한 적이 있는데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왜 그때 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공동주택에 보면은 그 뒷단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내용이 또 골자가 그 건의한 게 그 뭐 아파트의 뒷단인데 불구하고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못 받는 부분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방안을 세우실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게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행정 내의로 지정돼 있는 이제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건설교통과의 그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사업비로 그 일반 아파트가 아닌 일반 뒷단위의 사업들은 뭐 마을 안길 정비를 해준다든지 뭐 공용시설 정비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민원. 예, 생활민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도 하나의 아파트이기 이전 행정리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해달라. 예. 좀 그런 건의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건의가 들을 적에 저희하고 저희 주택팀하고 건설교통과 그 지역개발팀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공동주택 보조 사업으로 하게 되면 자담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하면 자담이 필요 없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해달라고 하고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건의안을 채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다시 되새겨서 예. 지금 뭐 불과 24년 9월 달이니까 예. 이제 아직 1년 안 됐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건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 안 되면 그 뭐 그쪽 정부 쪽이든 행자부든 해서 건의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 좀 또 하시고 좀 왜냐하면 실과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6일차 두 번째 우리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 건축과 말 그대로 참 어떻게 보면은 일반 민원인들이 볼 때는 까다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도 우리 저 건축과 팀장님들이나 부서 주무관님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민원을 하러 다니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의 그 노고가 빛이 나야 되는데 민원인들의 그 문제점이 야기되면서도 그걸 좀 반영시켜 달라는 쪽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군정의 중요 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함으로써 우리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길이 있다고 보면은 그 루트를 잘 가르쳐 줘 가지고 민원 문제가 해소되어 또 2025년도 우리 건축과 우리 부서가 그래도 예산 군정에 빛이 됐노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